그때 하여튼간 적게 다 반토막이 났어요. 아 가지고 계시던 것이 다 반토막이 나가지고 그때는 네. 되게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하고 그때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죠. 네. 그때 이제 사실 강남도 거의 한 20-30% 빠졌었고 과천이 45%. 뭐 분당은 반토막 났고요. 네. 뭐 일기 신도시들은 두말 할 것도 없고 다 반토막 났고 저 것도 반토막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사실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지금하고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죠. 지금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거고 네. 그때 당시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거고 사실 좀 누가 그때는 누가 좀 내 거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더라고요. 네. 인천 거였었어요. 인천 네. 거였는데 그때 제가 산 가격이 이제 재개발 물건을 샀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9,700 주고 산 것 같아요. 네. 9,700 주고 사고 피를? 아니요. 물건을. 아 물건을. 지금은 그때는 엄청 네. 샀었어요. 아. 9,700 주고 샀는데 네. 대출이 8,000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8,700 주고 샀다. 네네네. 8,700 주고 샀고 대출이 6,000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네네네. 이제 제2 금융권. 근데 그때 이자가 얼마냐면은 8%였었어요. 와. 그때 이자가. 8% 이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40만 원씩 나간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한참 올라갈 때는 막 1억 3천, 1억 4천까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사실 제가 2007년 초에 아마 샀을 거예요. 네. 근데 한참 올라가니까 막 1억 막 4천, 5천? 그때 1억 4천 주고 팔으라 그러는데 안 팔았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이렇게 길게 안 가고 그때는 이제 막 짧게 끊어치는 투자 있잖아요. 단타. 네네네. 그게 좀 성행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시장이 좋잖아요. 시장이 좋으니까 그러면은 계속 들고 가자.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서프람 터졌는데 그때 이제 도저히 뭐 이자도 내야 되고 뭐 전월세도 안 맞춰지고 그러니까 버려야 되겠는데 네. 던져야 되겠는데 물어봤어요. 부동산에다가. 네.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답을 못 하는 거예요. 답을 얼마면은 팔리는지 물어봤는데 답을 못 하는 거예요. 네. 답 좀 해라. 왜 답을 못 하냐니까 거래가 없으니까 시세를 모르는 거예요. 부동산에서도. 네.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가격만 이야기하라고. 그때 제시한 가격이 5,200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대출은 6천 받았잖아요. 네. 대출은 6천 받았는데 팔라고 하는 것은 5천인데 그것도 최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팔리려 그러면은 4,700, 4,600, 그러니까 4,700인가 4,800인가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네. 도저히 억울해서 못 팔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자도 내왔고. 그렇죠. 그것을 언제 팔았냐? 네. 2017년 1월 달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10년 보유를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경비를 따져보니까 네. 한 4천만 원 손이 났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였냐면 8,700 주고 샀는데 대출 네. 6천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 보증금 1,500에다가 월세 20만 원. 그러니까 이제 7,500 들어간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등기비까지 포함하면은 한 그래도 한 1,500 정도 들어갔는데 결국 이제 파니까 한 마이너스 4천 손이 나더라고요. 이거를 2017년에 안 팔았으면 더 올라왔을 수도. 예. 엄청났죠. 예. 아니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 마진을 보고 재개발 지역을 2006년에 사셨다 그랬나요? 2007년에 사셨다 그랬죠? 2006년, 2007년. 네네. 예. 인천에 샀는데 그것이 어떻게 5천대까지 빠진다는 게. 그때는 네. 제가 물건 하나를 받았는데 어떤 물건이냐면은 해밀리타운 아파트. 네. 예, 잠실에 있는 거죠. 네. 그게 서프라임 터지기 전에 가격은 한 7억대 후반에서 8억대였는데 네. 물건 나온 게 얼마 나왔냐면 5억 3천에 나온 거예요. 84 타입이. 네. 근데 대출이 얼마 받아져 있냐면 5억 5천에 받아져 있는 거예요. 무피잖아요. 네. 사야 되잖아요. 못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못 샀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뭐 분당 가격도 어마어마했었고
뭐 가천이라든지 웬만한 뭐 그때는 거의 한 40% 정도까지 다 떨어졌던 것 같아요. 다 뭐 일기 신도시라든지 그때 뭐 김포 난리가 났었죠. 네. 그러니까 오로지 참 대장주 그래도 대장주라고요. 하는 게 강남은 버티더라고요. 강남에도 근데 20-30%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20-30% 정도 빠졌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세상에. 아니, 그러니까 예. 서울 지역이 그러니까 경기권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네. 희한한 게 뭐냐면은 네. 서울은 사실 그때 뭐 완전히 뭐 침체기였는데 네. 대구 시장하고 부산 시장은 되게 좋았어요 또. 지금은 같이 놀잖아요. 다 좋죠 지금은. 지금은 뭐 전국이 불장인데 그때는 서울이 침체기였을 때는 지방은 그렇지가 않았었어요. 그때는 대구 시장도 좋았고 부산 시장 좋고 특히 이제 분양 시장들이 좋았죠. 아마 저 생각으로는 그래요. 아마 돈들이 서울이 이제 수도권에는 그렇게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돈들이 아마 지방으로 아마 옮겨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는 사람은 못 옮겨가도 돈은 옮겨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쫓아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빌라 사는데 네. 향후에는 이게 7억까지 갈 수 있고 8억짜리 5억까지 볼 수 있다. 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다 진행이 됐을 때. 다 진행이 됐을 때에 그러니까 신축으로 다 지어졌을 때에 뭐 예를 들어서 3억 주고 샀는데 뭐 7억 8억까지 갈 수 있으면은 네. 뭐 마진이 5억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재개발하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개발이 정말로 빨리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입주 때까지는 10년 걸린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예를 들어 구역 지정 되고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더라도 정말 빨리 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관처에서부터 입주 때까지가 보통 한 4년 반 걸리거든요. 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예, 예. 관리처분 인가에서부터 뭐 2주 기간 다 포함하고 철거 그다음에 이제 입주 때까지 거의 뭐 4년에서 4년 반 정도 소요. 그것도 빨랐을 때. 네, 네. 그러니까 늦었다 하면은 또 뭐 5년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과정들이 제가 볼 때는 정말 빨라도 네. 3, 4년에 조금 이뤄내기가 쉽지가 않다.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재개발의 가장 이점이 네.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아파트로 바꿔준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잘 진행이 됐을 때에 그러한 과정이 생기는 거지. 가다가 사실 재개발은 사실 조금 뻐그러진 경우가 많거든요. 네. 해제도 많이 됐죠. 그렇죠. 네. 해제도 많이 됐고. 근데 대부분 침체기 때 해제가 많이 됐어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침체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양가를 높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구조가 마진 구조가 뭐냐면은 사실 일반 분양을 갖다가 얼마만큼 높게 잡냐에 따라서 조합원들이 이득이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침체기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진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분양가를 높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는 이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가뜩이나 사실 모든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비대위가 있거든요. 네. 비대위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도 반대가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도 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비대위가 더 강성해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도 그랬었고요. 서울도 그랬었고 인천도 그랬었고 어디 다 마찬가지 지방도 마찬가지. 침체기 때는 안 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업 진행이 조금 어느 정도 가야지만이 사실 프리미엄 붙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진행이 안 되고 멈춰 있고 자꾸 지금 이제 머물러 있으면은 내가 산 가격보다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더 이자만 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가현 2구역하고 3구역이 있거든요. 네. 부가현 2구역하고 3구역이 아직까지도 관리 처분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걔네들이 2010년, 2011년에 사업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진행이 안 됐냐면은 네. 그 감정가까지 다 발표를 했거든요. 네. 감정가지를 다 발표를 했는데 그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분양만 하면 다 미분양이었었어요. 분양만 하면 다 미분양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높게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마진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원들이 내야 될 돈이 더 많아지는 거죠.
네, 분담금. 그렇죠. 분담금이. 네네. 그러니까 이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침체기 때는 사실 진행이 안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이 있거든요. 진행만 잘 되면 상관은 없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버텨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 침체가 이어질지도 모르고 상승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죠. 침체도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모르고 그 기간을 계속 이자만 내면서 이거를 기회비용을 날린다는 게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4천 손해보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때 안 팔고 네. 보유를 하고 있었으면은 한 3억 정도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팔았기 때문에 4천 손해가 난 거지. 네. 안 팔고 있었으면은 이익이 나는 거죠. 그렇죠. 안 팔고 그리고 이 장이 왔으니까. 그렇죠. 인천장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를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마진이 있다고 재개발을 싸게 뭐라 그러지? 들어갔다고. 네. 이게 뭐 사업 시행이 낮다 그래도 지금 부가현 이상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동안 그렇죠. 관리처분이 아직도 안 났잖아요. 네, 아직 안 났죠. 네, 그러니까 10년을 갈 수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재개발로 재건축은 네.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조금 좌우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재건축은 그렇지 않은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행이 잘 될 줄 알고 거기다 내가 사실 피를 주고 샀단 말입니다. 그죠. 피를 딱 주고 샀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시장이 안 좋고 침체기고 뭐 사업 진행도 안 되고 반대파들 많고 네. 해제하자. 그러니까 해제가 딱 됐어요. 네. 내가 날라가죠. 빌라를 갖다 2억 주고 샀는데 네. 피를 주고 샀단 말입니다. 네. 피를 주고 이 피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가상의 피가 있고 진피가 있어 이제 좀 가짜 피가 있고 진짜 피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뭐지? 감정평가 예를 들어서 사업시 인가를 네. 받으면 우리가 네.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발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대부분 조합원 분양 신청할 때 네. 자기가 소유한 감정평가를 통보를 해주더라고요. 조합에서. 네. 그러면 이제 그거 감정평가 나오면 내가 여기서 판다고 했을 때 피를 붙여갖고 나온 게 진짜 피고 네네. 감정평가 나오기 전에 감정평가 나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안 나왔으니까 피를 못 붙이잖아요. 네네. 근데 가상의 피라는 게 있어요. 그 근처 구역에 그거를 봐서 하던지. 그러니까 이 가상의표를 구하는 이제 방법들인데 이게 다양한데 네. 보편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중개사 그 사장님도 하시는 부분이 대부분 개별 공시지가의 130%에서 140%를 적용을 시키더라고요. 감정가를 예상 감정가를. 그렇죠. 예상 감정가.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나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물건을 갖다가 지금 현재 2억 주고 샀습니다. 네네. 2억 주고 샀는데 감정가가 딱 나왔어요. 네. 그래놓고 감정평가 딱 나왔는데 1억 원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피를 1억 주고 산 거잖아요. 1억 주고 샀죠. 그렇죠. 근데 이제 2억인데 이게 이제 감정가가 안 나왔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네. 예상 감정가라고 아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적용을 시켜보면 이게 9천이 될지 1억이 될지 예상을 그냥 추정치예요. 추정치. 추정값이죠. 네. 추정치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초창기 때 재개발 초창기 때 우리가 빌라를 사잖아요. 구입시장 뭐 됐을 때. 네네. 그러면은 요즘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은 일단은 진행만 되면은 가격이 비싸요. 빌라 가격들이. 그러니까 공시가 거박에 130% 하는데 예상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1억 나왔다. 네. 근데 우리는 초창기 때도 지금 현재 진행이 잘 될 거라고 보고 네. 2억 주고 산단 말입니다. 사업 시행 나고 감정가 1억 나온 수준의 피를 주고 산다는 거죠. 그렇죠. 초기권도. 그렇죠. 이미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피라는 게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받고 이제 감정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감정가가 플러스 이제 피를 딱 했을 때에 거기에 이제 시장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세. 네.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제 피에 따라 그 시세에 따라서 피가 더 붙고 뭐 덜 붙고 이런 건데 네. 우리가 초창기 때 지금 이제 재개발 구역에 물건을 샀을 때는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할까요? 조금 이해를 시키게끔 네. 지금 아연 4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아연 5인가? 네. 염리오. 네, 염리오. 네.
이게 지금 현재 염리 5구역이 지금 현재 예전에 아이언뉴턴으로 진행이 됐다가 뻐그러졌잖아요. 해제됐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다시 가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뭐 정비구역 지정도 안 됐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이 좋으니까 얘는 지금 가게 되면 예. 이 이렇게 가격 오늘 시세를 여기 나온다 그래서 가격을 좀 떠봤는데 이게 네.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20억이요. 이 지금 현재 25억 나왔더라고요. 25억이요? 네. 오늘 보니까. 프레스티지아이? 네. 저도 눈이 땡그해져가지고 이거 뭐야? 와, 씨. 25억 나왔고요. 예. 여기 지금 신촌 그랑자이가 22억. 와. 그러니까 저도 작년 저는 이제 항상 강의하기 전에 시세를 떠보거든요. 네. 작년에 얘가 17억, 18억이었어요. 17억이었죠. 예. 18억. 예. 그리고 최근 20억 넘어갔다 그래서 와, 얘가 20억인가? 그런데 지금 오늘 또 시세를 떠보니까 25억이더라고요. 와. 물론 이제 실거래가는 그렇지 않겠지만 네네네. 지금 호가가 그렇게 나온다는 호가가 거죠. 그렇게 나오는데 네. 그러면 얘 이치도 상당히 좋잖아요. 예. 염료도. 그러면은 얘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자리도 25억짜리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빌라를 산단 말입니다. 네. 이 빌라 가격이 지금 현재 막 7억, 8억 이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 감정을 해보면은 네. 예상 감정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2억, 2억 5천 수준인데 네. 예를 들어서 8억 주고 사요. 지금 8억짜리 물건이 없을 거예요. 이게. 예. 8억 주고 사면은 벌써 피를 얼마 주고 산다 그러면은 5억 5천 그쵸. 이렇게 주고 사는 거거든요. 네. 가상의 피를. 가상의 피를.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꼭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진행이 잘 되면 내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8억 주고 샀어요. 네. 그럼 진행이 잘 되면은 사실 이게 뭐 얘가 25억이니까 네. 훨씬 지금 남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8억 주고 샀는데 이게 해제가 됐어요 또. 이게 해제가 되면 과연 이 빌라 물건이 8억일까? 아니죠. 아니죠. 네. 아직 아니죠. 그런데 지정도 안 됐으니까 해제될 것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지정이 예, 됐다 예, 그러면은 예. 가격이 더 뛸 거고 예. 그러다가 진행이 어느 정도 됐다고 뭐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가 해제가 됐다. 네. 해제가 됐다 그러면 그냥 가격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훨씬 떨어질 수 있다는 소리죠. 아무리 마진이 있다 그래도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빌라를 우리가 재개발한다 그러면은 새 빌라를 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그럼 곧 무너질 빌라 그래서 재개발하는 건데 네. 곧 무너질 빌라를 샀는데 얘가 지금 잘 진행돼 가지고 나는 아파트를 받으려고 얘를 산 건데 네. 얘가 지금 이제 해제가 딱 돼버려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나는 그냥 썩은 빌라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8억 주고 산 거 내가 피를 얹혀주고 산 거잖아요. 네. 피를 얹혀주고 산 것을 갖다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다는 소리죠. 그게 하락장에 있을 때는 네. 어마무시했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저 물건이 네. 인천 물건인데 그게 조합 설립 인가까지 받고 막 달리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딱 섣불 안 터지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요. 진행이 안 돼요. 네. 진행이 안 되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갈 이유도 없고 거래도 안 되고 서울시장이 빠지니까 인천시장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거래가 안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가격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도 얼마에 팔면 되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고. 거래가 안 되니까 아예. 그래서 요즘 시장이니까 저는 무서운 게 뭐냐면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사실 뭐 지역을 좀 분석하고 좀 그러는 건데 저는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시장을 바라볼 때 보수적으로 바라본 이유가 저는 고생을 해봤잖아요. 네. 저는 하락장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중에 타격은 안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저만의 대책을 세우니까 네. 예전처럼 그렇게 고생을 하기 싫어서. 그럼 지금 재개발 들어간다 그러면 뭐 이주 시작한 것들 들어가야 되나? 그러면 가격이 사실 그렇습니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리스크는 재개발이 훨씬 더 커요. 재건축은 사실 진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아파트가 무너지면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제된 경우가 많거든요. 해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큰데 네.
지금 사실 부산이 제가 2019년 3월달에 이제 그 부산을 좀 봐라. 네. 부산하고 울산하고 그때 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거기에 대한 왜 부산을 봐야 되는지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부산을 봐라 했는데 저 진짜 이 시장이 예전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부산이 그렇게까지 올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대구 대전이 지금 대장주들이 보통 10억 그 정도 가니까 대전 대구가 10억씩에서 11억씩 가는데 네. 부산이 대장주들은 정말 위치 좋은 애들이 6억대를 못 가는 거예요. 싸네요. 네, 그때 사직을 어떻게 쓰리 6억 천이었었고 네. 해운대 자이가 6억 8천 9천. 그러니까 네. 이게 부산이 어떻게 보면은 광역시 중에 가장 크잖아요. 시장도 크고. 그죠. 네. 근데 얘가 사실 어떻게 보면 반토막인 거예요. 네. 그래서 원인을 찾아봤죠. 부산이 왜 힘을 못 쓰는가. 근데 두 가지 이유는 있더라고요. 하나는 입주 물량이었고 네. 하나는 규제인데 그 규제가 그때 이제 해수동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가 그 이유로 이렇게 가격이 지금 현재 싸다는 것은 나중에 반등할 때는 많이 뛰어 올라오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부산이 예전에 지금 현대 뭐 5억대 6억대 했던 것들이 네. 지금은 보통 막 14억 15억 이렇게 가요. 그것도 불과 지금 몇 년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이제 시장이. 정말 무섭고 그래서 정말 지금은 뭐 부산 들어가야 되냐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지금 부산에 아까 제 재개발 말씀을 네네. 하셔가지고 네. 부산에 지금 현재 구역 지정도 안 되고 이제 사타 우리가 말하는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뭐 가상인피가 막 3억 4억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억짜리 그러니까 빌라가 5억이면 네. 감정가가 1억밖에 안 나올 건데 내가 5억 주고 사는 거예요. 구역 지정도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장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위치 좋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수용 망미라든지 사지 2구역, 3구역, 뭐 연산 5구역 이런 데는 되게 위치 좋거든요. 네네. 근데 얘네들이 구역 지정도 안 됐는데 지금 벌써 막 예상 감정가가 4억 5억 조금 적은 데는 막 3억 이렇게 움직이니까 야 분위기가 정말 무섭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산이 좀 꺾어졌어요. 네. 부산이 좀 꺾어지면 부산이 침체가 돼 과연 얘네들이 계속 달릴까? 만약에 안 달리면은 똑같이 예전에 뭐 수원, 인천, 서울도 마찬가지로 그 꼴을 날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부산 이야기할 때는 좀 조심스러워요 이제는. 네.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가지고.